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당뇨병 치료 사례입니다. 61세 엘살바도르 출신이고요. 지난 일요일에 6번째 치료를 받았고 치료받기 시작한 지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걸 먼저 다른 걸 볼까요? 날짜별로 그때 10월 27일 일주일 조금 넘었죠. 전에 모든 세 가지 당뇨병 화학물질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10월 27일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금요일에 이게 6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식후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환자 자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박시가라고 하는 그 화학물질을 복용을 했는데 6시간 후에 483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포도당 값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치료를 받은 다음에 계속 안정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날 치료를 받고 이제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또 치료를 받고 또 진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값이 이제 좀 더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박시가라고 하는 약은 화학물질은 그대로 복용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높은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120 또는 150 그 정도의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지 정상인데, 식후에도요. 이런 공복시에도 215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건강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 포도당이 높은 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게 하나의 주의해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즉, 혈액 안의 포도당 값이 높다고 해서 다 당뇨병 환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복시 혈당 값이, 포도당 값이 100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당뇨병 환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치는 참고용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환자의 상태를 결정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가 어떤 혈액 검사를 하든 어떤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가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환자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값이 어떤 일관된 값을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미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 하나 기계를 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을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또 했고, 또 이 환자가 양의들을 만나서 이런 높은 값이 나오게 되면은 당장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환자한테 강제적으로 투여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환자는 똑똑해서 절대 안 한다고 거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환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의사보다. 환자가 의사 말을 그러니까 양의사 말이죠. 특히 하느님 말로 생각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비참하게
고통받다가 돈 다 날리고 죽게 마련이죠. 지난번에 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 치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이고 30대 중반 여성이고, 그래서 이 여성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 혀 주위 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깨끗하지 못하죠. 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 또 설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현재까지 제 경우로 봤을 때 간의 건강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약 열흘 전, 토요일 전입니다. 토요일에 찍었던 사진하고요,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0월 27일에 찍었던 것이 제일 위에 이 내용이죠. 찬물을 마시든 뜨거운 물을 마시든 항상 그 혓바닥 전체가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었고, 그랬는데 거의 많이 가셨고, 지난 주말에는 완전히 그 통증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또 이 환자가 좋아했던 것이 이렇게 창백했던 것이 이제 혈색이 돌아왔었다고, 그렇게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같은 시간대에 한 10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전후 비교를 한 게 아니고 치료 전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점점 이게 틀려진 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 굵고 깊게 나타나는 것이 좀 얇고 가늘게 나타나고, 물론 당연히 이 혀도 이제 틀려지게 되죠. 이쪽 테두리를 보게 되면 간의 손상은 안 보이는데, 이 환자도 역시 간의 손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려 있는 거고, 설진 자체로 진단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용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치는 참고 자료였죠. 절대 이것이 진단 기준을 쓰게 되면 100점 100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대 중반의 불가리아 여성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치료 첫날에 모든 약을 다 끊었습니다. 약이 아니고 화학물질이죠. 3가지 약 외에도 다른 화학물질을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치료 첫날에 권하는 대로 모든 약을 다 그냥 한 봉다리에 들어있던 약을 그냥 다 쓰레기통에 쳐버리고, 어제 저녁에는 아주 행복하고 쉽게 웃고 쉽게 웃음을 띄우고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 볼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먹던 약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조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 그래서 두뇌 안의 그 화학물 구성물을 바꿔서 우울증이 생긴 것을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폐대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고, 또 거기엔 또 대부분이 간이 작용을 하죠. 그것을 이 간을 해치는 화학물질을 투여를 해서 그거를 잡게도 하는 것, 접근 방법 자체가 아주 무모하고 참 무식한 방법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력이 침침해진다. 당연히 간이 손상받으니까 그렇죠. 혼동이 된다, 또는 현운이 생긴다. 이게 다 간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앉아 있다거나 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그런 현상 다 간을 망가뜨린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온몸이 타거나, 그 다음에, 뭐, 가렵거나, 따끔따끔 한다거나, 바늘이나 침으로 찌른다는가, 뭐, 이런, 증상들도 다, 이 환자가 겪어왔던 것입니다. 두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경련을 하는 거죠.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에서 쿵쿵쿵쿵 울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숨을 참지를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진다든가 그 다음에 맥박이 빨라진다든가 붓기가 된다든가 피부에 가려움증이 또는 붉게 된다든가 비정상적인 흥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근육과 뼈의 통증을 갖게 된다. 잠을 못 자게 된다. 이런 것을 다 겪고 있었죠. 이거를 남편은 걱정이 되니까 무조건 양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 화학물질을 복용을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환자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먹도록 하게 한 결과가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악화를 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항우울제죠. 당연히 뇌를 망친다는 얘기는 뭐 뇌를 어떻게 화학적으로 조절을 해서 증상을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참 위험한 발상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부작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가슴과 그러니까 배와 위의 통증을 느끼고 이 환자가 겪어왔던 것입니다. 참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대변의 색깔이 변한다든가 치주염이 아니라 치주에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다음에 소변이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다든가 시력이 이제 뿌여진다든가 피부에 느끼는 타는 것, 뭐 어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가려움증, 뭐 느끼지 못하는 것, 뭐 바늘 그런 침으로 찌르는 그런 감각들 다 간을 박살내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혼수 상태까지 빠지는 거죠. 혼동을 하게 되고 컨버전이라면 경련 발작 그런 내용이죠. 참 이런 화학물질을 먹고 고통을 받을 환자들을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화학물질을 줘서 이건 뭡니까? 청력을 까지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이니까 이건 신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 또는 저혈압까지 생기고 저혈압의 고혈압보다 더 훨씬 위험한 물론 고혈압은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자체가 질병이 아니고 저혈압이 질병인데 이 저혈압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양방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신장, 간 뭐 다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에 다른 약은 화학물질은 멜록시캠이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가 없는 소염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염증과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이제 간과 신장을 해치는 쪽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절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류마토이드 관절염 또는 오스티오 관절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증상을 좀 경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증상에 따라서 생기는 통증 또는 염증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건데 이 환자는 관절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약 자체를 처방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견뎌낼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팔, 등 또는 턱에 통증을 일으키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배가 거북한다든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눈 시력이 부여진다든가 이건 당연히 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이런 약들을 처방을 했다는 양의사는 이게 인간이 할 일이지 아니죠. 완전히 비인간입니다. 이 간질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참 약이 아니고 화학물질이죠. 참 어쨌든 간에 이 환자는 저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이 환자가 이 양방의 무서운 음모 이런 거를 알아가게 되고 또 이 환자의 인생에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방 쫓아다니면 쫓아다니는 만큼 몸이 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환자가 한의사든 양의사든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